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16년 3월 24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예, 이재명 지지율 62.2%. 아이고 잘 오르네. 3주 연속 상승이다. 위기 관리한다고? 위기 관리 능력이 긍정평가라고? 도대체 무슨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만 떠들고 앉아 있고 밑에 있는 쫄따구들은 익명을 가장해서 구라 팔고 앉아 있고 강훈식이도 대도 안 소리 하고 앉아 있는데 뭔 위기 관리. 웃기지도 않는다 진짜. 이거 뭐 리얼미터 나와가지고 이래 하는데요. 우짜는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확실한 여론조사는요, 작년 대선 1년도 안 됐지 아직. 작년 대선에서 이미 확인됐습니다. 그 값이 일단 기본 값이다 보면 됩니다. 당시에 이재명 안 찍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재명 찍을 거라고, 지금도 이재명 갖다가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지요. 자, 넘어가고요. 김정은 한국 가장 적대국으로 공인, 건드리면 무자비한 대가. 정은이가 그러네. 핵보유국 지위 절대 불퇴. 공세적 대적 투쟁 벌일 것이다. 미국 세계 도처에서 테러와 침략 행위 장애. 트럼프 직접 비난은 없어.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우짜는 영상에서 이거 뉴스 모음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을 갖다가 이란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란을 북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짜 개인적으로는 뭐 이 북한하고 이란이 사실상 혈맹 관계다라는 소리를 갖다가 한 지가 꽤 됐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짜는 블로그에서 한 지는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10년? 10년이 후딱 넘었습니다. 지금 이란 미사일들 이스라엘 등등에 떨어지는 거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물건이 북한이 들고 있는 물건일 수 있다고 충분히 추정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전쟁에서 우짜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정은이가 우크라이나전에서 지금 러시아 등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친구들이 돌리는 수준의 이 드론을 갖다가 떼거지로 돌리는 걸 보여준다. 그러면 진짜 걱정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걱정해야 됩니다.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요, 뭐 일반적으로 말하면 막 떨어지면 이렇겠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탄도미사일은 핵탄두가 낑궈지지 않는 이상 좀 그렇습니다. 예, 데미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게 들어간다는 거, 그거는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너무 매몰차게 들릴 수 있는데 뭐 군사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탄도미사일은 진짜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탄두가 낑겨야 됩니다. 핵탄두를 갖다 실어야 된다. 하여튼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 무자견적으로는 정은이가 FPV 드론 같은 거 떼거지로 보여주고 떼거지로 운용하는 오퍼레이터들을 갖다 쫙 보여준다. 아이고 그러면 뭐 우짜는 진짜로 억수로 걱정합니다. 그러면 하여간에 정은이가 뭐라 했다 이러고요. 이란을 갖다가 북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간에 자, 김용익이 주거 재활 없는 통합 돌보면 가짜. 이거 뭐 보건부 그 여자 나와서 뭐 어찌 뭐 혁명이 있다고 소리 차고 앉아있더라고. 그 우한표는 백신 맞아가지고 사람 죽은 거는 어떻게 알고 되는 거야? 지자체 잘 거두자.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이지. 뭐 기대 안 하는 게 좋고요. 뭐 호텔 경제학 봤다 아닙니까? 한 번 돌리면 끝이에요. 이재명 정권은 공공인프라 확충이 성패갈라. 물 한 바가지 예산으로 실패. 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우짜도 뭐 주변에 이거 돌봄 받는 분들, 뭐 대표적으로 우짜 이모가 계십니다. 돌봄 받는 분도 있고요. 우짜 어머니도 지금 보자, 뭐 간병을 받고 안 받고 뭐 계속 거라고 있고 뭐 그래 됩니다. 그래 되는데요. 이거 집에서 어쩐다? 이거 집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뭐 까놓고 말씀드려가지고 예산이 없으니까 집에서 죽으라 뭐 그 소리라고 봅니다. 우짜 쪽으로. 우짜는 관련해서 국민연금 그리고 그 건강보험 뭐 건강보험은 그나마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뭐라 하기 좀 그렇다마는 하여간에 이 국가에서 뭐 보장해준다 어쩌고 저쩌다 전부 다 폰지라고 우짜가 계속해서 얘기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거 재활 없는 통합돌봄 가짜 동의합니다. 우짜게 쪽 동의하고 넘어가고. 경유 7%, 나보다 9%, 유가 상승에 생산자 물가 6달째 올랐다. 전월비 0.6% 상승, 주가 상승. 이 YOY는 안 하고, 전월 대비는 안 하고, 전년 대비지. 전년 동월 대비는 안 하고, 전월 대비를 하네. 금융수업 서비스도 5%. 하나는 3월 생산자 물가, 유가 환율 상승에 상방 압력받을 것. 이거는 뭔 우짜도 하겠다. 허접한 우짜도 이 소리 하겠는데. 예.
예, 뭐 이래 뭐 인접 섞어서 얘기하는데 아이 참 짜증나네. YOY를 우리가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생산된 물가 지수는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1월에 1.9%였는데 2월에 2.4%로 상승했고요. MOM 전월 대비로 하면은 1월에 0.7%였는데 2월에 0.6%로 요거는 살짝 내렸습니다. 예, 살짝 내려가지고 해놨는데 여기는 뭐 120.33 뭐 이따구 소리 하고 이러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이게 2.4% 이게 YOY라는 소리 아니야 이게. 전년 동월 대비로 얘기하면 되지 무슨 이걸 120.33 뭐 이따구 소리 하고 앉아있냐. 예, 그래 되고요. 우째 되는지 한번 봅시다. 3월 3월에 어이구 요 소수 나와 있네. 3월에 어째 되는지 한번 봅시다. 3월에 가지고 기름값 이제 폭발했고 돌아가는 꼬라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지방선거 많이 남았지요. 예, 지방선거 많이 남았습니다. 선거판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선거는요. 투표일 기준으로 한 달 전부터 15일 전 그 안에 거의 결정 난다는 거. 그 전에는 사실상 별로 뭐 볼 필요 없고요. 선거일 기준으로 한 달 전에서 보름 전, 그 사이에서 얼추 결정이 난다.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웃자 보기에는 아무 그 의미가 없습니다. 예, 선거판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 다 아실 겁니다. 자, 이거는 보시죠. 금덩이 보시죠. 자, 금덩이 해가지고 아이구야 어제 마이너스 1.87% 하락해가지고 이거 많이 내려갔죠. 많이 내려가서 202% 찌를락 했는데 여기다가 다시 가지고 쭉 올려가지고 이론세 4,400 4.70달 79냐? 예, 70달러가 됐습니다. 4,400 4,400 4.70달러가 됐습니다. 이러면 우자가 2월 저점이라는 게 얼마냐면 4,423.20달러라고 했는데 그거 뚫었죠? 예, 뚫었습니다. 뚫어버렸고 요거 지금 주간으로 계산하면요. 지금 40여 년 만에 가장 큰 주간 하락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관련해서 우자가 그 금덩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란전 때문에 당분간 중앙은행들이 에너지와 공급망 유지를 위해 미국 달러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러면은 뭐가 됩니까? 금값이 제대로 조정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죠. 예, 이런 가운데 뭐 이런 또 마이너스 1.87% 그래서 4,400 4.70달러가 됐는데 좀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분위기는 그렇고 마치 어제 또 웃자가 뭐 조정받을 거다 해가지고 뭐 40% 50% 예전에 40% 50%였는데 뭐 그 정도 받겠냐 가겠냐 이래 했는데 일단은 그래 갈 것 같지도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목소리가 왜 이러냐? 일단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한 40% 이상 해가지고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죠. 하여간 이거는 웃자가 해가지고 수익률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국채 수익률까지 또 얘기하면 너무 늘어지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 관련 얘기는 우리가 내일로 넘기고요. 이거 저 금값이 일단은 그 미국 국채 수익률 등등 이런 거하고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 현재 수익률이 미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건 아셔야 되고. 금 관련해서 우자가 이미 한 3개월 정도는 5,000달러 밑에 이론수에 5,000달러 밑에 잠겨 있을 것 같다고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기왕 오늘 지난 2월달 저점을 갖다가 뚫고 내려갔으니까 우자가 예상을 하나 더 해보죠. 이번에 이 하락장의 바닥을 갖다가 우자 쪽으로 얼마나 보고 있냐? 3,500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1온스에 3,500달러. 이게 월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때 1온스에 3,500달러까지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게 쭉 가면 여기죠. 그러니까 이번에 상승가 가는 거 이거 상승분 다 토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 토해내는 것까지 해가지고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관련해서 우자가 본 콘텐츠도 올리겠습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우자가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뭐 지금 현재 뭐 유동성 위기 등등 뭐 정신없습니다 지금. 네, 지금 정신이 없어가 그런데 하여튼 금값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해가지고 예상을 해드렸다. 우자가 요거 당분간 해가지고 요번 하락 사이클에서 바닥을 3,500달러로 보고 있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언덕입니다. 언덕에는 어이구 반대네. 2.09% 상승해서 1온수에 69.01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실물 쪽에 공급 딸리고 수요는 많고 이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산업 수요가 기본적으로 일단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 내려가고 오히려 가지고 좀 올라가 뭐 물론 뭐 볼린저 밴드 따라 움직이긴 움직인다만은 하여간에 2.09% 상승해서 1온수에 69.01입니다. 이러면 우자가 3월 20일 뉴스 모임에서 말씀드린 2월 저점 얼마입니까? 65달러. 러프하게 봐서 65달러인데 요 디테일하게 보면 64.66달러인데
그것까지는 아직 지금 사수하고 있다. 예, 그걸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달랭데스입니다. 달랭데스는 어제 트럼프가 발전소 부순다고 했다가 안 한다 해가지고 쭉 떨어졌죠? 예, 쭉 떨어졌습니다. 요즘 이 조작질이 정말 뭐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작질이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하여간에 마이너스 0.50% 하락해가지고 99.154가 됐습니다. 예, 22평선 찔렀고요. 지금 트럼프 타코짓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짜게 쪽으로는 요번에 트럼프 타코가요 그렇게 빨리 나오진 않을 거라. 그러니까 실질적인 타코, 그러니까 완전히 내 빼는 거, 톡 끼는 거, 이거는 아직 나올 때가 아니다. 우짜가 관련해서 이미 5월달을 보고 있다고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에 99.154다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원화는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마이너스 50% 하락했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어이구야 1.21% 좋아져가지고 요즘은 이 원화는요 기본적으로 하루 24시간에 1% 움직이는 거는 기본입니다. 정말 끝내주는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 가지고 1517.41달러 4.41월까지 갔다가 쭉 들어가지고 트럼프 해가지고 뭐 발전소 안 부순다 뭐 지금은 당장 부술 까이다 이러니까 쭉 떨어져가지고 1달러에 1486.62원이 됐습니다. 이래도 1480원을 못 깨네. 참 골치 아프다 진짜. 우짜 뉴스 모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480원이 상당히 중요한 저항선이었는데 차트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저항선이 뚫리면 지지선이 되고요. 지지선이 뚫리면 저항선이 되고 이래 됩니다. 이걸 갖다가 1480원을 갖다가 못 뚫는 냄새를 계속해서 풍기고 있다. 네, 이래 되겠네요. 일단 넘어가고. 자, 엔화도 역시 해가지고 0.70% 좋아지고 1달러에 158.332엔입니다. 159.621엔. 여기도 참 골치 아프다 진짜. 뭐 골치 아픈데 뭐 알아서 뭐 한일 양국에서 알아서 하면 되고 뭐 이재명 뭐 해가지고 뭐 저 독도 가지고 뭐라 해도 이재명 아무 찍소리도 안 하는데 뭐 하여간에 웃자가 해가지고 깜빡해가지고 저 지나가 버렸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거 우리나라 원화 띄워놓고 말씀드리자. 우리나라 해가지고 23일 어제 해가지고요 3월 23일에 우리나라 5년 만기 국채 옥션이 있었습니다. 옥션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3.390%인데 어제 옥션 끝나고 3.735%로 많이 올랐습니다. 절다이죠. 예, 3.390%에서 3.735%로 억수로 올랐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5년 만기 국채가요. 예, 넘어가가지고 요거는 보시면 뭡니까? 요즘 해가지고 우짜가 서부 텍사스유 패스, 브렌트유 패스 뭐 본다고 했죠? 중동산 원유 현물 가격 해가지고 이게 현물 가격입니다. 그냥 현물 가격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만 5월물 요거 지금 요게 가격이 1배럴에 146.05달러로 조금 내렸습니다. 예, 조금 내렸습니다. 내렸지만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안 부순다 내린 거죠. 내렸지만 아이고 여전히 146달러다. 직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짜가 또 기름 얘기, 기름 가격 얘기 봤으니까 기름 관련 얘기를 좀 말씀드리죠. 올해 2026년 글로벌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이 8억 배럴에서 9억 배럴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란전이 끝난 후 6개월 안에 수요 파괴로 인해 우짜가 어제 그 수요 파괴도 말씀드렸습니다. 수요 파괴로 인해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 1배럴에 50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전 이전 유가를 갖다가 당분간 다시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부사졌습니다. 뭐가? 생산시설이 부사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공급이 지금 딸립니다. 이제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유가의 경우 혹시라도 50달러 뭐 50달러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대략 한 60달러 60달러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이전 우리가 알고 있던 지금 뭐 작년 뭐 올해 초 뭐 이렇게 보고 있던 유가로 다시 그 돌아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산 시설이 부사지고 생산 자체가 아예 물리적으로 뭐라 해야 되나 뭐 거세라 해야 되나
하여튼 물리적으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리적으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유가가 이전 거 다시 보기는 좀 힘들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가지고요. 자, 어제 해가지고 요소수 뭐 나오고 해가지고 우자가 해가지고 S&P 글로벌 에너지에서 내놓은 차트 해가지고 들고 와서 또 한번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S&P 글로벌 에너지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보시면 이거 좀 크게 해야 되겠네. 네, 좀 더 크죠. 이거 너무 크나? 예, 보시면 요 보시죠. 중동 지역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글로벌 해가지고 비료 해가지고 뭐 거래가 돼가지고 엉망진창 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 3월 달에 나오는데 보시면 202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공급되던 황이 47%전 세계 공급량입니다. 황이 47% 그리고 요소가 35%죠. 예, 35%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거 뭐 DAP 되는데 DAP가 뭐냐면 인산 이 암모늄입니다. 인산 이 암모늄. 그리고 이거는 뭐 암모니아고요. 요래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공급하는 양이 결코 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뭐 어마어마합니다. 황의 경우는 거의 50%고 요소는 뭐 거의 3분의 1 이상이 되고 그리고 이거 인산 이 암모늄의 경우에도 그 4분의 1, 뭐 4분의 1? 4분의 1 정도 되겠네. 그리고 암모니아도 4분의 1, 뭐 이래 됩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이 공급량인데 이게 지금 아예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뭘 생각해야 됩니까? 뭐 비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요소수도 생각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관련해서 우자가 중동산 요소 가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중동산 요소 가격인데 이거 사건 터지기 바로 전날 해가지고 1톤에 보면 클로즈 해가지고 484달러였습니다. 484달러인데 이란전 터지고 미친 듯이 폭발해가지고 얼마다? 160, 665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겁니다. 이게 자체가. 그냥 폭발했다. 요걸 갖다가 YOY 작년 동기간 대비로 하면요. 무려 60% 이상 폭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산 요소 가격이 말이죠. 1톤에. 참고로 이거는 우자가 그 중동산 요소 가격만 해가지고 올렸는데 멕시코만, 멕시코만에서도 그 요소가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그 천연가스 나오니까. 미국에 그 세일 해가지고 가스 뻥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요소가 나옵니다. 미국산 요소. 근데 미국산 요소 가격은 안 올랐으면 좋을 건데, 미국산 요소 가격도 지금 1톤에 620달러로 폭등했습니다. 중동산 요소하고요, 미국산 요소하고요, 가격 차가 스프레드가 대략 한 40에서 50달러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40에서 50달러 갖다가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가격이 미국 멕시코만 요소는 한 400, 한 30달러? 뭐 이 정도 됐다. 430달러 이 정도 됐다. 이랬는데, 거기도 지금 1톤에 620달러로 폭등했다는 거. 미국산, 멕시코에서 나오는 요소, 이거 가격도 폭등했다는 거. 이것도 확인해 드리고요. 자, 넘어가고. 자, 이거는 나스닥입니다. 자, 나스닥에 대해서 왜 우자가 말씀드리냐? 차트상에 좀 뭐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자가 해가지고 잠깐 추가를 해봅니다. 우자가 뭐 와이코프 패턴 말씀드리고 이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교과서적인 움직임으로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요거 22,000 뚫고요. 22,000 뚫은 다음 해가지고 백테스트 하는 게 있습니다. 백테스트. 그러니까 이게 뭐 라인을 보면 대략 어디까지 보면 되냐 하면 이거죠. 202평선이죠. 요거까지만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갖다가 백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줄줄줄 흐르는 거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여간에 우째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자는 계속해서 나스닥을 갖다가 꼭콕 집어 가지고 우째 뭐 나중에 또 뭐 다우하고 S&P도 우자가 목표 가격은 우자가 뭐 얘기할 때 되면 얘기하겠습니다만 일단 나스닥이 일단은 관심이 많이 가니까 이걸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예상이 되거든요. 일단 요번에 백 테스트를 갖다가 끝내고 다시 흐를지 안 흐를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뚫고 올라가면 뭐 좋겠지요. 주식판 있는 분들은 좋겠지만 하여간에 전형적인 클래식한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해 드리고요. 자, 넘어가서 이란군, 이스라엘, 미국 기지 공습이다. F-35, F-15 주둔이다 뭐 이래 되는데. 네, 시온주의, 시온주의, 텔로프 뭐 이거는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익숙한 이름이고요. 아즈락이 뭐지? 요르단이든가 인가? 그렇지. 요르단에 있는 아즈락.
예,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 뭐 이리 나오는데 요르단에 대해서는 우짜가 뭐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중동 내 미국의 사실상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시리아 내전 때 그 테러리스트라는 아이시스 뭐 공격한답시고 특수부대들이 제일 많이 가 있던 곳이 요르단입니다. 물론 아이시스하고 싸운 게 아니라 다른 애들하고 싸웠죠. 이 특수부대가 아이시스랑 싸운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하고 싸웠습니다. 뭐 헤즈볼라하고 저 이란 혁명수비대하고 이런 친구들하고 이라크 국경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요르단이 이라크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 됩니다. 예, 얘기해드린 바 뉴스 소개해드린 김에 해가지고 이란전 24일차 요약해가지고 좀 말씀드리죠. 자, 요거는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예, 블룸버그 기사인데 역시나 유료기 때문에 우짜가 해가지고 요 화면 그러니까 그 웹사이트 해가지고 요거만 딱 해가지고 캡처했습니다. 유료 막 돌리다가 걸리면 큰일 나니까. 하여간에 우짜가 블룸버그 해가지고 기사 보면 트럼프 이런 드라이브 익스포즈 리미트 yes sir 캐비넷. 그러니까 이 내각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얘 받들어 총말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예, 그런 소리가 되죠. 자, 말씀드려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란 전쟁은 네탄야후와 린지 그레이엄 아시죠? 우크라이나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그 네오콘의 대표 주자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린지 그레이엄, 네타냐후, 린지 그레이엄 뿐만 아니라 루퍼트 머덕 누굽니까? 팍스뉴스 가지고 있는 언론 재벌이죠. 루퍼트 머덕하고 그리고 마크 레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를 건데 이 팍스뉴스에서 나와서 떠드는 이 뭐라 해야 되나 뭐 평론가 우리나라 침 뭐 저 조중동 그 저 있는 거 있죠. 김대중 선생 있잖아요 거기. 그런 거하고 비슷한 사람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평론, 뭐 주필, 뭐 이래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마크 레빈이 있는데요. 그 루퍼트 머덕, 마크 레빈 같은 보수 언론 인사들의 외부 압력에 의해서 이 이란전이 시작되었다고 블룸버그에서 깠고요. 특히 머덕의 경우 트럼프에게 여러 차례 직접 연락해서 전화해서 이란 공격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트럼프 측근들은 훨씬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제이디 벤스 여기는 제이디 벤스 얼굴 안 보입니다만 제이디 벤스는 전쟁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수지 와일스 얼굴도 안 보이는데 수지 와일스 누굽니까? 그저 살 많이 찐 그 아줌마. 그 아줌마가 누구냐면 현재 그 트럼프 그 저 비서실장하고 있는 저 아줌마입니다. 수지 와일스는 트럼프로 하여금 선택 가능한 여러 방안들을 이해하도록 도왔다고 하고요. 여기 물론 여기에서 지금부터 얼굴 사진이 안 보입니다만 루비오 지금 국무장관은 예상대로 침묵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직접적으로 이란을 갖다 공격하는 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블룸버그 인터뷰한 존 볼턴이 누굽니까? 이란 공격해야 된다고 그렇게 떠들었던 이 존 볼턴이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에서 참모들에게 원했던 것은 yes sir 이라고 답하기 쉬운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딸랑이들만 필요했다. 이 소리가 되겠죠.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존 볼턴이.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해외에서의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던 트럼프는 참모들이 거부할 용기를 못 내는 사이에 언론 재벌이 계속 전화를 걸어대는 바람에 전쟁을 일으켰다는 소리가 되지요. 예. 근데 이거 우짜가 기사 보고 이거 생각났습니다. 우짜처럼 연식이 좀 되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한 번씩 다 보셨을 건데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이름은 007 Never Die 이되고요. 그리고 영어 원래 실제 제목은 뭡니까? 007 Tomorrow Never Dies 되죠. 예, 이게 됩니다. 요거 생각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요 양반이 그때 언론 재벌로 해서 나오잖아요. 여기서 해가지고 신문에 미리 때리고 그 다음에 그에 맞춰서 일을 퍼뜨리고 일을 만들고 이랬죠. 남중국해에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거 생각났습니다. 우짜가 블룸버그 그 기사 보고 바로 이 영화가 생각났다는 거. 그러니까 심심하시면 이 영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건 해가지고 이스라엘 두들겨 맞은 지도입니다. 지도인데 이거는 또 헤즈볼라 관련이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립니다. 개전 24일차를 맞아 헤즈볼라는 어제 지난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63건의 공격 작전을 벌이면서
이전 기록을 경신했다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매체인 Y넷은 레바논 남부 여러 지역에서 IDF 이스라엘 군인 7명이 부상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레바논 위성방송 알마야딘이라고 있습니다. 알마야딘이라고 있는데 알마야딘은 이란이 나하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예, 나하리아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나하리아에 있는 이스라엘군 집결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 친구들이 집결해 있는 곳 여기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언론 왈라라고 있습니다. 왈라는 레바논 전선에서 이스라엘군 사상자가 48명, 48명 나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이스라엘 뭐 탄도미사일 쐈다 하지요. 헤즈볼라 여기 공격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뭐 이래 하지요.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갖다가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이란이 멀리서 헤즈볼라를 위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쏴서 화력 지원을 해주고 있는 꼴입니다. 아주 참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이거 거리가 가까워요? 안 가깝잖아요.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한참 멀리 있잖아요. 이란하고. 근데 이란이 거기서 탄도미사일을 쏴서 여기 나하리야 여기를 갖다가 바로 해가지고 탄도미사일을 갖다가 떨고 가지고 이스라엘군을 갖다가 괴롭혔다. 괴롭히는 게 누구 목적이 뭡니까? 예? 헤즈볼라 서포트 해주려고. 지금 돌아가는 꼴이 정말 신기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고 또 진짜 늘어진다 또. 요번에 가지고 트럼프의 지상전 관련해 가지고 현재 업계에서 도는 얘기를 웃자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트럼프 행정부의 지상전 통박이 업계에서 돌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란의 아부무사, 아부무사 여기 있죠, 여기 아부무사. 그리고 그레이터 툼브 여기 있죠, 그레이터 툼브. 그리고 레서 툼브 여기 있는 거 요겁니다. 우짜게 또 요거 또 그 과거에 블로그에서 요걸 또 얘기를 했어요. 이거 포스팅하면서 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영유권 분쟁이 있는 곳이라고. 그 누구하고 영유권 분쟁? UAE 아랍에미리트하고 이란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이란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 곳이지요. 근데 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이 지금 이제 현재 그 시료 지배하고 있는 시료적으로 지금 잡고 있는 아부무사 그리고 그레이트 툼브 그리고 레서 툼브 이 세 개 섬을 중심으로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서 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디냐면 이 지도는 우리가 따로 준비 안 했는데 요 정도 있습니다. 요 정도. 큰 지도는 저 준비 안 했는데 이란의 비밀 원유 수출 항구 중 하나가 뭐냐면 차바하르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이 차바하르 근처에 상륙하는 얘기도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개 섬을 갖다가 이거 뭐야 트럼프가 해가지고 이걸 먹겠다는 소리 뭐냐면 아랍에미리트에다가 이 섬들을 갖다가 점령해 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에다가 넘겨주면서 중동 내 동맹들이 지금 불만이 많은데 중동 내 동맹들을 갖다가 달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란의 석유 수출 항구 근처에 있는 차하바르 여기를 갖다가 혹시라도 들어간다.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란의 석유 수출에 대해서 경고를 갖다가 보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우짜는 뭐 작전의 성공 가능성을 극히 낮게 봅니다. 그리고 미군 사상자 폭발하고요. 미군 포로까지 나오면서 꼴 사나운 모습까지 연출될 수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에 이거 관련해서 이 지상전 관련해서 좀 움직임을 또 말씀드려보면 미 해군 E-2D 호크아이 이거야 지금 공중에서 해가지고 탐지하고 이런 거죠. E-2D 호크아이 4대가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로 향하고 있다 하고 그리고 EA-18G 그라울러 6대가 이스라엘 오브다 공군기지에 이미 배치되었고 미 공군 제77, 제78 전투비행대 소속 F-16C 12대도 오브다 공군기지로 이동 중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가고 있는 게 상륙함 2척에다가 추가 항공모함 타격단도 중동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네, 트럼프가 협상 중이다 하면서 해가지고 사실상 그 작은 스몰 사이즈 타코짓을 한번 보여줬는데요. 발전소 부순다다가 안 부쉈는데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협상 중이라 하면서 이거 기름값 떨구고 미래 성공을 거뒀는데 미국의 협상 상대방으로 지칭은 안 했지만 지목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가 됩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란 관련 본 컨테스트 한번 얘기한 바 있는 그 언급된 바 있는 이 갈리바프인데요. 누구냐면 미국이란다. 이란 의회 의장입니다. 의장. 예, 의장인데 이 사람이 현재 미국의 협상 카운터 파트너로 해가지고 지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트윗을 날렸어요. 이게 페르시아어라 가지고 뭐 그런데 우리가 그냥 기계 번역으로 영어로 번역해서 다시 그걸 갖다 우리나라 말로 해가지고 바꿔서 해가지고 뭐라 적은지 우리가 말씀드려 봅니다. 갈리바프는 이란 국민은 침략자에 대한 완전하고 굴욕적인 처벌을 요구한다. 모든 공무원은 이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지도자와 국민을 굳건히 지지할 것이다. 미국과의 협상은 없었다. 미국과의 협상은 없었다. 가짜 뉴스는 금융 및 석유 시장을 조작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빠져 있는 수렁에서 자신들이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협상한 적이 없다 이 소리죠. 예, 요 소리입니다. 미국에서는 갈리바프화가 지금 현재 카운터 파트너로 해가지고 협상하고 있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본인은 뭔 소리냐 나는 협상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트럼프 타코 지수 갖다가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럼프 타코 지수의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섀도우 복싱이죠. 혼자 계속해서 복싱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이번에 가지고 뭐 돌핀 가스 프로젝트 업무에 접근했는데 그 아랍에미리트 관련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랍에미리트 UAE가 3월 셋째 주 지난주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되었던 세계 최대 규모 천연가스 처리 시설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만 다스 섬에 위치한 이거 지도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 페르시아만 다스 섬에 위치한 아랍에미리트의 유일한 LNG 생산 시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수출이 불가능한 까닭에 생산량을 극히 낮은 수준.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로 치면은 시동 걸고 악셀 안 밟고 그냥 최소 엔진 RPM만 유지하는 게 뭡니까? 아이들링이죠, 아이들링. 야, 아이들링 수준만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예 중단을 시켜버리면 엔진이 꺼져 버리니까 똑같이 이거 천연가스나 뭐 석유 역시 어느 정도 계속해서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압을 갖다 유지해야 될 겁니까? 그래서 극히 낮은 수준, 즉 아이들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 됩니다. 참고로 하부샨에 뭐 자주 나왔죠. 하부샨하고 뭐 이래가지고 부자리아 해가지고 뭐 이거 파이프라인 나오고 있는데 하여간 하부샨 천연가스 처리 시설 재가동 지금 말씀드린 게 재가동한다는 게 하부샨 천연가스 재가동입니다. 이거와 이거 돌핀 가스 프로젝트 나죠. 돌핀 파이프라인 어디가 연결되어 있다? 카타르하고 연결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카타르산 연료 공급 덕분에 UAE의 아랍에미리트의 국내 가스망은 차질 없이 공급이 재개됐다고 하네요. 이거 왜 중요하죠? 이거 수출을 한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왜 중요합니까? 아랍에미리트 이 친구들 안에 에어컨 돌리려면 뭘로 돌립니까? 전기를 먹어야 되는데 전기를 뭘로 돌리죠? 이거 석유하고 천연가스 이거 가지고 돌립니다 이 친구들. 예, 그러니까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자 말씀드렸고요. 자 넘어가서 해가지고 예, 이거는 이란 지도를 좀 보고 얘기하자 해가지고 소제목으로 말씀드리려는데 벌써 33분이네. 자 말씀드려보죠. 트럼프의 지상전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니까 일단은 지도를 좀 봐야 될 겁니까? 지형이 어떤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이것도 안 보고 얘기하는 사람 천지백갈인데 이거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알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려야 됩니다. 자 얘기해보죠. 호르무즈 해협만 얘기하고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란의 지형입니다. 깝깝하죠. 보아도 뭐 깝깝합니다. 뭐 산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있죠. 이란은 지구상에서 가장 험준한 산맥 중 두 개. 뭡니까 이거? 요 쪽으로 두 개. 요거에 쌓여 있습니다. 요거에 쌓여 있고 이 산맥들은 수천 년 동안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란도 뭐 여러 차례 가지고 공격을 받았다는 거 알고 있고 이란 이라크 전 당시에도 그 사담 후세인이 이쪽으로 쳐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침략으로부터 이란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게 이 산맥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서쪽에서 길이 1500km가 넘고 높이가 4000m가 넘는 봉우리들을 가지고 있는 자그로스 산맥이고요. 북쪽에 있는 게 뭡니까? 북쪽에 있는 이거 알보로즈 산맥인데요. 요거는 마치 북쪽에서 이란을 쌈 싸고 있는 듯이 보호하고 있는 듯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는 다마반드 산이라고 있는데 중동 전체에서 가장 높은
해발 5,610m에 달합니다. 게다가 이 두 산맥 사이에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험준한 산맥 두 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루츠 가지고 산맥 있고, 카비르 산맥, 사막 있고,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예, 지구상에서 가장 험준한 산맥 중 두 개가 됩니다. 이게 이란 전체 면적은요, 보기엔 이렇죠? 예, 보기엔 이런데 이게 2D로 만들다 보니까 적도 쪽은 땅이 좀 줄어져 작아지게 보이게 되고 북쪽으로 가고 뭐 양쪽 끝단으로 갈수록 땅이 좀 커 보이게 되죠. 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건데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을 건데 이란 전체 면적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를 합친 거, 즉 서유럽보다 큽니다. 이란 전체 면적 자체가. 이란의 경우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갖다가 여기죠. 자그로스 산맥 깊숙이 터널을 파서 건설했는데 이 산맥의 경우 석회암하고 사암 쪽으로 해가지고 주로 해가지고 지질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석회암과 사암지대를 갖다가 깎아 만든 이 시설은 지형 자체가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즉 미국과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폭격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이거 뭐 아무리 폭격을 해봤자 산 때문에 효과가 억수로 많이 줄어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미군이 제2의 아프가니스탄전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이란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억수로 큰 이유입니다. 우짜가 계속 얘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폭격의 경우 어떻습니까? 목표물을 갖다가 정확하게 때리지 않는 이상 왼쪽에 있는 흙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는 전쟁 발발 이후 유가가 40에서 50% 급등해 브렌트유가 1배럴에 뭐 103달러, 104달러에서 거래된다고 하면서 이래가 떠들었는데요. 그러면서 뭐랬다? 석유 시장 역사상 최악의 공급 차질이라고 블룸버그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짜도 좀 불만인 게 블룸버그들이 떠드는데요. 서부 텍사스유하고 브렌트유 가지고 장난 제대로 치고 있다는 거. 이거 블룸버그에서 얘기 안 합니다. 예, 그런 건 좀 그래도 좀 찝찝구리하다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하여간에 핵심 뭐다? 이거 지도라도 좀 제대로 보고 얘기를 하자. 예? 지도라를 좀 제대로 보고 얘기를 하자. 이걸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것도 안 보고 떠드는 사람이 많아요. 도대체 지도를 갖다가 이런 지리적 환경 이걸 갖다가 안 보고 얘기하면 무슨 걸 갖다가 하겠다는 겁니까? 뭐 상상 속에서 자기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간에 요즘은 정말로 개나 소나 전문가를 하고 있다. 네,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소제목을 해가지고 유로존 부채 폭탄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유로존 주요 국가들 해가지고 뭐 주요 국가라 하기도 그렇더만 뭐 러시아도 끼워져 있는데 하여간 해가지고 유로존 국가들의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게 직이죠? 예, 직입니다. 지금 보시면 위클리는 뭐 쭉 올라갔고 그리고 먼슬리도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짜가 어제 해가지고 어제 장중에 캡처한 유럽 국가들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인데요. 일단 관심 가는 것만 보면은 관심 가는 것만 꼽아보면 뭐 영국은 제끼고 10년 만기 국채 그 독일 해가지고 수익률은 3.009%. 요거 14년 만에 최고치 경신 중입니다. 최고치를 경신 중이고 이탈리아 예, 있죠. 이탈리아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947%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있죠? 3.750%입니다.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올라가고 있죠? 그럼 이것만 보면 끝이냐? 잘 올라간다고 말하고 끝이냐? 아니지요. 자, 독일하고 유럽 주요 국가들의 스프레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 차입니다. 여기 우짜가 이거 포인트를 찍어서 값을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서 이래 되는데 보시면 여기서 해가지고 예? 이라크전 터지기 전에 해가지고 바닥 찍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승하고 있다는 게 뭡니까? 스프레드 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리가 되죠. 그러니까 독일 10년물하고 프랑스 10년물 사이의 스프레드가 0.75 그리고 스페인하고의 스프레드가 0.52 그리고 이탈리아의 스프레드는 0.86 그리고 영국하고 스프레드는 1.99 그리고 그리스하고 스프레드는 0.92% 많이 벌어지죠. 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바닥 찍고 쭉 해서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다. 이게 됩니다. 이거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다는 거 일단 아셔야 되고요. 이어서 예, 웃자고 해가지고 이거 웬만하면 이거 안 하는데 예, 잘안 보여서 안 하는데 이거네 뭐 억지로 해봤습니다. 왜냐 트렌드 라인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보면 이거 유럽 쪽에 해가지고 진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해가지고 평균값으로 떼는 건데 보시면 이게 뭐 2000년, 뭐 1999년, 뭐 2000년 이때부터 해가지고 요때부터 찍어가지고 라인을 쭉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잘 보시면 이게 뭡니까? 2020년. 2010년이죠. 우한펠입니다. 우한펠은 때 바닥을 딱 뚫고요. 바닥을 찍고 그다음부터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죠. 이 뭐 인플레이션 난리 나고 뭐 이랬는데 올라가다가 여기서 약간 이 라인, 이 장기 추세선을 갖다가 뚫을락 말락 하다가 이 본격적으로 뚫은 게 언제다? 2025년입니다. 2025년에 아예 대놓고 이제 장기 추세선 뚫고요. 돌파해서 위로 쭉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거라면 이게 도대체 네가 말하는 게 뭐냐? 장기 추세선 이래 가지고 이거 뚫고 올라가죠. 그리고 뚫고 올라가는데 뭐자라고? 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 점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가지고 정부 빚입니다. 예, GDP 대비 정부 국가 부채지요. 예, 국가 부채가 됩니다. 자, 말씀드려보죠. 이 차트는 저 데이터가 2025년 3, 4분기에 나온 그나마 최신 데이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그리스가 얼마입니까? 149.7%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리스의 1인당 빚 예, 부채가 얼마다? 3만 5천 유로에서 3만 8천 유로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리스가. 자, 다음에 어딥니까?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또 어떻게 되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37.8%입니다. 여기도 어마어마하죠. 예전에 뭐 피거스와 나오고 뭐 베르벨 쇼가 나왔던 그때도 지목됐던 게 이탈리아인데 여기가 현재 GDP 대비 137.8%의 부채를 지고 있고 1인당 빚이 얼마다? 52,700유로가 됩니다. 자, 다음은 뭡니까? 프랑스죠.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117.7%. 이탈리아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 이 증가폭이 현재 미친 듯이 높아지고 있는 게 프랑스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프랑스 관련 영상 본 콘텐츠에서도 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프랑스의 경우 현재 빚이 미친 듯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117.7%고요. 부채가 1인당 빚은 얼마다? 프랑스가 52,400유로입니다. 끝내주죠. 자, 다음에 어딥니까? 벨기에. 벨기에는 뭐 그리스하고 이탈리아, 프랑스보다는 상황이 나아 보이죠. 왜냐하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7.1%니까. 하지만 이것도 함정이 있습니다. 1인당 빚이요. 1인당 빚이 5만 8천 유로로 1등입니다. 여기 1등입니다. 뭐 스페인 등등 이런 넘어가고 일단 여기 가지고 4등까지만 딱 보고 말씀드리죠. 너무 늦어지니까 벌써 42분이네. 자, 이미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국채 수익률까지 치솟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 부담이 미친 듯이 늘어나겠지요. 즉 이자 부담이 불감당이 됩니다. 재정 적자 확대는 차입, 즉 빚 증가로 이어지고 빚을 부채를 갖다가 늘리는 거로 이어지고 이는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국채 수익률 상승을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뭐가 또 붙는다? 경기 침체, 높은 청년 실업률. 자, 유로존 전체 해가지고 평균값이 얼마다 하면 청년 실업률이 15%가 넘어갑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위험까지 더해지면 말 그대로 이거 유로존 부채 이 위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핵폭탄급으로 지금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우자는 2028년 넘어서 2030년에 유로존에서 뭔 사달이 날기라고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오늘도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시간이 늘어지네. 자, 이거는 해가지고 웃자가 해가지고 역시나 하나를 뺐더니 그나마 해가지고 시간이 50분은 안 넘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는 김에 가지고 말씀드리면 타코 효과, 특히 타코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웃자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까놓고 얘기해서 사람들은 2025년 작년 미국과 중국의 대치 뭡니까? 관세 전쟁으로 대표되는 둘 간의 충돌이 있었죠. 이 대치의 속편을 보고 있다. 뭡니까? 2026 이란전입니다. 이란전을 통해서 작년에 봤던 그 미국과 중국의 대치전 둘 간의 스톨메이트라 할 수도 있고 하여간에 이 상황을 이런 장면을 갖다가 속편을 또 보고 있다 이렇게 되고 우짜가 보기에는 당연히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으니까 보고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볼 예정이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 봅니다. 하여간에 한쪽은 지 혼자 자신과의 협상을 하면서 긴장 고조의 위협을 했다가 갑작스러운 후퇴까지 오락가락 뭡니까? 타코짓 하는 거죠. 오락가락 하는 반면에 다른 한쪽 작년으로 기준으로 하면 뭡니까? 중국이 되겠죠. 중국은 전략적 침묵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짜 기준에서는 거두었습니다. 자, 이른바 타코 효과. 타코 효과는 단순한 시장 변동성을 넘어서 제도적 신뢰성의 체계적인 침식을 갖다가 의미하는데요. 2015년부터 사람들은 국가 정책이 더 이상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에 기반하지 않고 개인의 변덕과 일시적인 동맹, 자기 마음에 들면 동맹에 의해 좌우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국가의 안정장치가 개인의 에고, 자로 대체될 때 예측 불가능성은 글로벌 시스템의 영구적인 부담이 되고요. 외교가 국가 운영에서 개인적인 변덕으로 이용되면서 그로 인한 이 평판, 미국이란 국가의 평판, 이 평판 손상은 어떠한 일시적인 합의보다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자신과 협상하기는, 그러니까 섀도우 복싱하기, 이런 거는 일종의 병적인 자기 대화 행위며 일종의 대중적 자위 행위라고 우짜는 보는데요. 미국에서는 이걸 보고, 트럼프가 하는 이 타코슛을 보고 즐기거나 또는 반항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겠죠. 반항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우자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재명 보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 거를 갖다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트럼프의 탁구짓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3월 24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